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산업 전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파운드리 산업은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하반기 예전의 AMD 제조 라인에서 분사한 글로벌 파운드리가 미세 공정 포기 선언을 하면서 이 파운드리 업체 중에 10나노 이하 공정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대만의 TSMC, 삼성전자로 압축됐습니다. 사실상 이 두 개 업체는 다른 파운드리와 속칭 노는 물이 다른 격차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반도체 분야 중에서 가장 먼저 극자외선 EUV 공정이 적용된 분야가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이 반도체 제조의 최첨단이 파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삼성과 TSMC 간에 5나노 수주 경쟁이 한창입니다. 이 퀄컴의 5나노 칩을 삼성이 TSMC와 공동 수주했고, 다음 달인 9월 언론에 공개되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암페어도 삼성이 단독 수주, 적어도 TSMC와 공동 수주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앞서 IBM은 지난 2018년 글로벌 파운드리가 미세 공정을 포기하자 삼성 파운드리에 첨단 메인 프레임 프로세서를 맡긴다고 발표해서 업계를 놀래켰습니다. 그래도 파운드리 최고는 단연 TSMC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이 최첨단 칩에 대한 공동 수주를 통해서 TSMC를 따라가고 있는 데 대해서 칭찬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파운드리가 팹리스 물량을 따낸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얘기거리를 낳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파운드리는 고객과의 관계가 끈끈하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파운드리 고객인 팹리스는 칩을 제작하기 1, 2년 전 설계 단계부터 이 파운드리 제작 라인을 감안해서 칩을 설계합니다. 이 파운드리 공정에 맞춰서 이 최적화된 설계 도구를 제공하는 설계 툴 업체인 EDA 업체와 협업을 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팹리스가 파운드리를 바꾸는 것은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운드리 교체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가령 TSMC에서 만들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특정 트랜지스터가 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면 효율이 떨어지거나 발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원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웨이퍼 실물을 확인하는 데만 3개월가량이 걸립니다.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팹리스 입장에서는 그만큼 파운드리 교체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퀄컴은 삼성과 TSMC의 5나노 모덴칩 X60과 5나노 APN 스냅드래곤 875를 공동으로 이번에 맡겼는데요. 이를 퀄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고성능 칩 안에는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퀄컴으로서는 삼성과 TSMC의 제작 라인에 맞춰서 각각 설계를 해야 합니다. 같은 칩이어도 제작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도 달라집니다. 이 팹리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산 전에 버그를 샅샅이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큰데요. 특히 새롭게 삼성으로 파운드리를 바꾸게 되면 EDA 툴도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TSMC에 최적화된 EDA 툴로 삼성 파운드리에 맞는 설계도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팹리스 입장에서 기존에 해오던 파운드리가 아니라 새로운 파운드리와 일하게 되면 설계해로도 이전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파운드리 공정 특징, 그리고 고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칩 산업의 성격상 팹리스는 대형 파운드리, 그리고 오랫동안 작업을 함께한 파운드리를 필연적으로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삼성이 TSMC와 특정 칩을 공동 수주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력을 인정해 줄 만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 이번에는 중국 파운드리인 SMIC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SMIC는 앞으로 수년간 고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해코지 가능성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긴 하지만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와 같은 극단의 조치만 없다면 SMIC의 성장은 제로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 내 IT 기기에 들어가는 칩만 대거 생산할 수 있어도 SMIC의 성장은 담보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SMIC가 과연 인류 업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말인데요. 이 질문은 단순히 중국 내수 시장에서 SMIC가 1등을 기록해서 매출이 지금의 몇 배로 불어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삼성, TSMC와 비슷한 레벨로 SMIC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SMIC가 인류 기업이 된다는 얘기는 현재 TSMC의 노골적 견제 속에서 지금 삼성이 해내고 있는 퍼포먼스를 미래에 보여줄 수 있느냐는 뜻과도 같습니다. 과연 SMIC가 팹리스들이 극도로 꺼리는 파운드리 교체를 감수할 만큼의 신뢰와 실력을 쌓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UV 장비 한 대 가격은 1,500억 원에 달합니다. 7나노 투자, 이하 투자를 하려면 매해 이런 장비를 수십 대 구매해야 합니다.
이 삼성은 다른 팹리스가 삼성을 찾아주지 않아도 엑시노스 1000을 만들면서 파운드리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SMIC는 그런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현재 그 SMIC는 ASML의 EUV 장비 입고가 되지도 않는 상황인데요. 네덜란드 업체 ASML이 미국 규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없다 해도 SMIC가 연간 수조 원 투자를 통해서 EUV 장비를 사들인들 이런 기기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힘들 것입니다. SMIC의 최첨단 칩을 맡길 팹리스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웨이도 SMIC를 못 믿을 것입니다. 한 2년간 그 스마트폰 장사를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SMIC에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웨이가 제정신이라면 절대 SMIC로 물량을 못 맡길 것입니다. 그럼 SMIC는 고가의 장비만 사고 그 생산 라인은 못 돌려서 제풀에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일전 그 방송을 통해서 중국 매체 CN테크 포스트에 났던 SMIC에 대한 문답 형식의 기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 구옥신 증권사가 SMIC 입장을 대변해서 대답하는 형태의 기사였는데 이 기사에서도 SMIC는 글로벌 파운드리 UMC처럼 10나노 이하 공정에는 뛰어들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SMIC는 연간 매출이 5조 원입니다. TSMC는 50조 원 남짓이고 삼성은 반도체 매출만 연간 70조가 넘습니다. 체급 자체가 틀립니다. 아무리 중국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도 인류로 올라서기는 어렵습니다. 자국 업체인 중국 팹리스 물량을 따는 것과 글로벌 기업인 퀄컴, 엔비디아, 애플의 설계 물량을 따는 것 사이에는 건너야 할 강이 생각보다 깊고도 넓습니다. SMIC가 퀄컴의 AP칩을 만드는 그림을 상상으로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IT 산업이 아무리 성장해도 핵심 기기의 핵심 칩은 여전히 미국 제품이 쓰이고 그런 미국 칩은 TSMC 아니면 삼성이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삼성 파운드리 저력에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SMIC가 세계 3위 파운드리로 성장할 수는 있어도 삼성 TSMC 레벨로 올라서기는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